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코딩하고 좋아진 점에 대해서 이제 프로 개발자로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기억력이 안 좋고 응용력이 좋은 스타일의 개발자에게는 되게 좋아지지 않았나. 제가 영상을 올린 지는 꽤 됐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전부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 않다. 이제 관심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억력이 좋기는 한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개발자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개발자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그 구조 같은 거를 다 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당장 한 일주일 작업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게 C일이 넘어가면 모든 소스 코드를 개발자가 외우고 있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했지? 그럼 소스를 한번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억력 좋은 개발자 친구는 지금 우리나라 그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핵심 개발자로 일해요. 엄청 시니어로 엄청 유명하게 일하고 있는데 완전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뭐 코드 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살면서. 근데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가게만 짜면 되거든, 일단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원시적인 느낌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더, 이렇게 소스 코드를 놓고, 고민하다가, 또 발전시키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없었어.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못 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구글 도움도 좀 받고 하면 웬만하면 다 짜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ADHD에 HSP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리에 되게 예민하면서 ADHD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고지능 ADHD 같기는 해요. 그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 못하거나 뭐 이렇게 일을 못해서 잘렸다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칭찬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뭘 하든 성과가 좋죠. 그래서 팀노바 할 때도 팀노바에서 저는 당연한 건데 이 친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 고쳐주면 보통은 취직을 되게 잘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뭔가 좋은 능력이 있기는 한데 뭔가 되게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뭔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그냥 내가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 챗GPT도 그렇고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AI 쪽은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핀 같은 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한 3개까지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션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핵심 프로세스 같은 거를 굳이 이걸로 코딩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막 던져놔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저거 하고 있어, 던져놓고 그냥 언제든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그걸 딱 열면 거기에 내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필요가 없네. 그런 느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타입의 개발자들한테는 너무 천국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느낌 코딩 이런 거 제가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모르고 랜덤 박스 돌리고 돌아가면 오케이, 이런 거는 절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인지 능력 저하가 생기고, 그리고 AI 의존증이 되게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AI가 판단해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수동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으면서도 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으면서도 AI의 장점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개발 기술을 공부를 하고 대신에 예전에는 문법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은 그 띄어쓰기 하나, 뭐 들여쓰기 하나에 되게 예민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제 중괄호의 역할을 하니까,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게 어떤 언어에서는 되게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소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같은 하드웨어 위에서, 같은 운영체제 위에서 그냥 소통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하드웨어를 쓰든 어떤 운영체제 규칙을 지켜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소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로 뭐 아침 인사를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러는데 우리나라 인사로는 뭐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또 동일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한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내가 파이썬으로 이걸 짰는데 자바로 바꿔줄래? 라는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같은 동작을 하게끔 해줄래? 라고 하면은 이제 바꾸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물론 완벽하게 동작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식 같은 거 할 때 훨씬 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사소한 언어들을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창 예전에 욕먹었던 게 뭐냐면 PHP 가르친다고 욕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PHP 그런 거 같아. 그냥 솔직히 이게 이제 직관형 INTP잖아요. 그래서 N형의 사람들 특징은 그러니까 S형의 사람의 특징은 ISTP나 뭐 INTP가 다른 게 뭐냐면 S형의 사람들은 보통은 뭐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면 지금 3시 30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S들의 특징이고 N들은 지금 뭐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점심 먹기엔 아직 조금 이렇게 이른데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빡칠 수도 있겠죠. 애는 쓸데없이 이렇게 궁예짓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직관형들이 워낙에 이런 IT 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제 개발자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런 뭐 NT 계열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맥락을 딱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맥락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INTP는 어떻게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몰입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고 그것만 이제 24시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제가 그 시대에 말했던 게 되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생각이랑 너무 다른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PHP가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 PHP가 구려서 줄은 게 아니에요. 순수 성능으로 봤을 땐요, 사실은 파이썬보다 PHP가 더 빨라요. 한 17% 정도 빠르다고 벤치마킹 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알고리즘을 짰을 때 파이썬 되게 느린 언어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편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비교적 소스 코드 양이 많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밸런스가 좋은 언어인 거지. 다만 속도가 너무 최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썬을 쓸 때는 C 언어를 내부에 이식해서 성능 타는 거는 C 언어나 C++ 같이 어떤 이렇게 JVM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이렇게 메모리 자동 관리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그런 언어들로 대체해서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뭐 한번 제가 뭐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되게 성능이 빠른 언어들을 끌어서 쓰는 게 파이썬의 특징인데 PHP도 사실은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도 사실 그런 엄청난 성능을 끌어오는 그 힙합포 PHP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는 C로 동작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성능 가지고도 깔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프레임워크도 어떤 목적이나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 언어가. 그래서 점유율이 7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뭐 8, 90% 됐어, PHP가. 근데 그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60%, 70%긴 한데 절대 구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서버도 제일 많고 모든 언어에서. 아무튼 되게 웹개발 쪽에서는 하기 편해서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하를 했었지.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그렇게 떠들든 말든 나는 학습 민첩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내가 응용력이 좋아지려면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바로 쭉 짜다가 자바 스프링으로 가도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PHP로 꼬아버렸어요, 커리큘럼을. 그렇게 된 이유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 버릇해야 돼요. 그럴 때 나오는 도파민이 있고 우리 인간의 무의식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너무 익숙한 거에 있으면은 되게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바꿔줘야 되게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언어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개발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그런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학습 민첩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AI를 이용해서 되게 불필요한 그런 문법들을 굳이 숙지하지 않고, 물론 문법은 숙지를 해야 되지만 막 예전처럼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든지 다른 플랫폼으로 갔을 때 규칙이 너무, 학습하는 규칙, 학습 곡선 이런 게 너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볼 때도 예전에는 문서를 하나씩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가서 쭉 이렇게 보고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크로스를 또 해보고 테스트 코드 만드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야. 귀찮았고. 근데 AI한테 전체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리뷰 좀 해줄래 하고 공식 홈페이지 띄워놓고 AI에 올라온 거 같이 이렇게 마치 교차 검증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금 얘네가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리액트 JS 같은 경우는 버추얼 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 돔에 대해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개발자 모드를 켜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나요? 라는 어떤 그 가이드를 준단 말이야, 걔네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쏙쏙 빼오는 이런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괜히 저 종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 어떤 되게 유대인의 어떤 그 과학적인 성취 이런 것 때문에 뭐가 핵심이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12년 전에 만들 때 하브루타라는 거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식 사고나 학습인데, 이게 유대인은 후츠파 정신이라 그래서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명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막 질문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익숙해요. 그 사람들은 그 되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것도 익숙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랑 이렇게 토론식으로. 근데 그게 기억도 잘 남고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외국어에 응용하면 되게 외향적이신 분들 보면 좀 내가 언어를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과 그냥 쉽게 얘기 잘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외국어가 더 많이 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공부하는 대상에 대해서 연상 기억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론식으로 공부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왜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왜라는 거를 내가 어떤 좋은 질문 찾았어. 지금 좋은 질문을 찾았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AI에게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야. 물론 AI가 환각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각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하는 건 필수야.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내가 그 질문을 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구조를 보는 게 지금보다 많이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새로운 개발 뭘 하든 되게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보다는 3-4배 정도 빨라진 느낌? 예전이면은 일주일 걸릴 일이 막 하루나 이틀 사이에 하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뭐 클로드 뭐 $100짜리 쓰세요, 뭘 쓰세요, 막 그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설치형 AI들,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쓰는 설치형 AI를 썼을 때 좋았던 거는 그 초기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 그냥 빰 만들 때, 그러니까 아예 어떤 내부에 쌓여있는 토큰이 막 쌓여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클린한 상태에서 초기 구조를 잡을 때는 돈을 쓸만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프로토타입까지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개발자가 전체를 제어하면서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자코리아나 이런 곳에서도 그 현업 프로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거예요. 계속 무난하게 10,000건대 유지하고요. 이게 보통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가 월요일부터 쭉쭉쭉쭉 많이 올라가요. 이게 몇백 건 차이는 여전히 괜찮이 좋습니다. 어떤 언어가 됐든 사실 요즘은 그냥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꾸준히 뽑는 것 같아요. 살짝 지금 자바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월요일 되면은 또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꾸준히, 제가 봤을 때는
파이썬이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AI랑 데이터 분석 툴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판다스라는 게 있는데, 그 판다스 같은 게 이제 파이썬으로 워낙 잘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자바에서 파이썬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글쎄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좋은 그런 구조는 아닌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한 6년 전부터 쓰던 건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썼는데, 패스트 API라고 요거 요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게 되게 심플해요. 근데 그러니까 막 물론 이제 아직도 뭐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뭐 스프링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근데 굳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 진짜 특별한 그 라이브러리나 특별한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뭐 자바로 된 게 있어서 이식성이 되게 좋은 그 무언가가 있어서 뭐 그 플랫폼만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니면은 굳이 왜냐면 제 백엔드는 되게 많이 했죠.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다양한 언어로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지가 핵심이거든.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은 여전히 프로 개발자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어떤 랜덤 뽑기 같은 이런 개발 스타일로는 한계가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들과 대중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초반에는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인 거지. 뭐 잘 모르는데 그냥 어떤 종교적 맹신을 가지는 그런 그분들이 문제인 건데, 문제는 제가 얘기해서 되게 맞아 떨어진 게 되게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언어로 레벨을 놔두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게 이제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학습 민첩성이 되게 높게 해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토론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제 말이 맞았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제일 최근에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게 이제 코딩 같은 거 있잖아요. 코딩 그런 테스트 이런 전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종료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재미로 하고 해도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어떤 그런 코딩 테스트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기업이 그걸로 1차로 걸러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진짜 개발은 코딩 테스트를 그냥 뭐 부수적인 걸로 하는 것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데 그거를 그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거를 되게 비판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도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 네카라쿠베 당토에서도 이렇게 뽑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코딩 테스트 하는데 네가 무슨 얘기하냐, 일개 개발자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순화 버전을 얘기한 거고, 욕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쌍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애초에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별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수는 항상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세 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지구평면설을 믿어야 돼.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많은 것들, 뭐 찰스 다윈의 어떤 진화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설이 되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서비스가 사라지는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깝긴 하다. 저거 되게 저희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한 번씩 그런 문제풀이 같은 거 해보면서 이제 뇌를 리프레시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AI 코딩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상대적으로 내가 퇴화하고, 그런 사이트에서 안 해도 AI랑 비슷한 공부를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알고리즘 어떻게 전개하는가 보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면, 내가 문법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알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나 여기서 이거를 원해. 뭐 예를 들면 나 여기서 이 스트링이 이렇게 50% 확률로 이렇게 막 변화하길 바래. 이러면 자바에서 랜덤을 쓰는 그런 방법을 내가 API를 안 봐도 돼.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사용법은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급하게 짜거나 이럴 때는 사용법 안 보고 갖다 붙여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 랜덤이라고 하는 거 파이썬 API는 또 다르고 뭐 C는 또 다르고 그런데 그 랜덤하다는 거를 되게 그 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만 잘 설명하고 그게 이쪽에 들어갔을 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굉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AI 코딩을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게 이제 망했을 때 그 최악의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의존증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소스코드 얘네가 뱉어낸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할 때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버그가 아닌 버그가 있어. 그러니까 잘 돌아가. 그래서 쑥 봤을 때 모르겠어. 근데 은은한 버그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버그인 거야. 나중에 가면은 동작이 애매하게 이상하게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 못 잡아요. 바이브 코딩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코드를 일단 봐야 돼. 그리고 코드는 시큐어 코딩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코드를 좀 안전하게 짜야 되는 그런 그 지향하면서 짜는 게 시큐어 코딩인데 이게 클라이언트 관점이나 서버 관점이나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느 정도 알고 AI한테 질문을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안 탄탄하게 해줘 그냥 이런 식으로 던지면 AI는 선택적으로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그냥 이런 보안만 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짜주거든. 근데 그게 또 그 보안 같은 거를 넣기 위해서 이제 넣은 코드가 이상하게 시너지가 나면서 또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짜지는 경우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함수 단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전체 설계는 제가 무조건 다 하고. 왜냐면 이게 돈을 안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AI 코딩 맹신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짜면은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 개발자를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선 그냥 돌아가는 코드를 너한테 짜라는 게 아니고 AI 코드를 짠 게 위험하지 않게 분석하고 제어하면서 짜라는 게 프로 개발자 수요가 안 줄어든 이유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뽑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그 프로 개발자들은 그거를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딸깍으로 쉽게 만들었어도 그게 만약에 그 전체 구조상 흐름상 이게 크리티컬해질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 건 프로 개발자들인 거지.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지.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예전에 댓글에서 기억나는 게 당근에서 바이브 코딩한 거 유지보수 이것만 고쳐주세요 이런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한 달 수강료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개발적인 지식보다는 그 딸깍하는 법 그냥 강의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든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감각을 만들어야 돼 이제는. 근데 그런 감각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어떤 직관형의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맥락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앞에 코드를 프롬프트 입력하니까 코드가 나오네 이제 개발자 필요 없네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소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가 세고 고집이 되게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과 반대되는 지식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뭐 이런 이유로 있어서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얘기를 해줘도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분들 있거든. 나는 그런 분들을 되게 댓글에서 많이 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은 거에 대한 분풀이를 저한테 하시는데 난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옛날에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받아봤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은 항상 제가 다 맞아와가지고 저도 사실 되게 답답해요. 근데 어쨌든 거의 뭐 이렇게 이런 IT 업계에서 그 코딩 테스트도 그렇고 뭐 PHP가 뭐 하등하다 하면서 얘기한 게 기껏해야 이넘 타입이 없다 이거였는데 이넘 타입 생겼죠. 이제 완벽해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오를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게.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오래 해와서 잘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개발 32년 차 하고 있거든요.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2년 차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그냥 짬바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너무 뻔한 거야. 그리고 지금 빅테크에서 우리나라 빅테크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병역 특례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 졸라 많아요. 수백억 버는 사람도 많고. 그런 개발자들 중에서 언어로 레벨 나누는 난 본 적도 없고 그냥 새로운 거 있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시하는 PHP 하는 사람 중에도 수백억 번 그런 자산가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그렇게 무시하는 PHP 프레임워크 여러분들 그 프레임워크 구조라도 알아요? 만들 줄은 알아? 그 구조 보면은 요즘 트렌드 다 들어갔거든.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 파이썬 패스트LPA 너무 훌륭하지. 근데 그거 못지않게 라라벨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하거든. 구조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지. 아무튼 그때 그렇게 욕먹었던 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팀너바 수업이 괜히 기초 수업 있고 응용 1단계, 응용 2단계로 한 게 아니라 이 사고력 강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샘 얼트먼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학습 민첩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말한 게 그거였거든. 근데 난 샘 얼트먼이 말하기 한 7년 전? 그때부터 이런 하브루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학습 민첩성이 되게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 언어를 섞어서 꼬아버리지.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도 파이썬 많이 써요. 왜냐면 인공지능 하려면 파이썬이 편하거든. 그리고 이제 파이썬 클라이언트에서 작업했던 걸 그 공통함수나 이런 거는 그냥 가져다 쓸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로컬에서 그러니까 뭐 콘솔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약간 웹 UI화 시켜서 시각화 시킬 때도 그냥 그 알고리즘 그대로 갖다 쓰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편의성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 거지. 막 PHP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 자바 너무 좋아하고 나 코틀린도 좋아하고 나 사실 뭐 이렇게 언어를 다 너무 훌륭해서 난 심지어 일본에서 좋아하는 루비도 한때는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것들이 특징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 뭐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원리는 비슷해서. 아무튼 이 얘기를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거 욕하기 좀 힘들어졌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이. 그래서 지금 코딩 테스트도 이제 안 하는 안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추세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결국엔 제 7년 전, 8년 전에 얘기한 게 맞았죠. 그걸로 채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AI 나오면서 더 의미가 없어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 상황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